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라돈이 나왔는데 군산시가 이를 숨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만들려는 반려견 놀이터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내 고교 출신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가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 라돈의 공포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미 넉 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과연 최선의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805세대 규모의 군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모 씨는 12월 암투병 중인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주 뒤 아파트 화장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쪽에 인근 산책로도 있고 해가지고 공기 좋다고 해가지고 선택하게 됐죠. 이사 절대 안 오죠. 이제 와이프가 상황이 그런데.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선반 바로 위에서는 기준치의 2배 이상, 30c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입주민 가운데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짜여진 루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러나 군산시는 라돈 검출 사실을 지난 9월부터 알고 있었고 시공사 측과 화장대 교체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입주민에게는 라돈이 검출된 사실이나 시공사 측과의 협의 상황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입주 시기를 늦추거나 화장대를 철거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하면 입주민들 재산권하고도 문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시공사 상대로도 계속 접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라돈 아파트 문제가 불거졌던 전주시와 부산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 결과와 진행 상황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알리며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에서 군산시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 동물과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은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을 전주시도 벌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 놀이터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결사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전주시가 덕진공원 부지 7,000제곱미터 땅에 5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꾸리겠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털이 날리고, 세 번째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사람이 개만 또 못 오냐?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이 사용하는 공원에 무슨 개공원이냐? 절대로 못 들은다고. 조선왕조 발원지 건지산 일대에 자리한 마을인 만큼 반려동물 놀이터가 역사적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왕릉이 있어요. 조경단. 그다음에 이쪽 보면은 우측 쪽 보면은 최명희묘가 있고 여기다가 개공원을 놓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주시는 난감합니다. 전주시가 가진 땅 중에서 마땅한 대체지가 없어서입니다. 현행법상 동물 놀이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찌그마한 공원은 설치 혁포도 못해요. 근데 거기 덕진공원 동물을 이렇게 묶여 있어요. 350만 제곱미터로. 저희가 작년부터 장소를 물색을 했거든요. 전주시는 지역 주민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음식점 등을 마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 여기에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전주시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사업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도내 고등학생 66명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불수능 여파로 농어촌고의 합격생은 줄어든 반면 일반고는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도내 고등학생은 66명입니다. 69명이 합격한 지난해와 비교해 3명이 줄었습니다. 학교별로 분석해보면 자사고와 특목고 합격생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상고가 13명, 남성고 7명, 전북외고 2명, 과학고 1명입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선전했습니다. 지난해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4명, 익산 8명, 군산 2명입니다. 불수능 여파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평가됩니다. 불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합격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진했던 농어촌 고등학교는 올해 9명에 그쳤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력 저하의 문제인지 지원 전형 선택의 실패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대 합격자 수 공개는 대학 서열화나 경쟁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 변화 추이나 진학지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60명이 넘는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현 교육감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력 저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 달 넘게 공석인 전북대 총장의 임명 절차가 이달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북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 김동원 교수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이 마무리되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도 통과해서 다음 주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학교 측은 신임 총장이 이달 안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더라도 교수회와 보직교수 임명 절차 논의 과정 등이 남아있어서 취임식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착공을 위한 기본 실시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중고차 수출 단지가 군산항에 조성이 되면 연간 6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어가와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북 지역의 어가 수는 5년 전보다 20.9%가 늘었으며 어업 생산량은 7만 9천 톤으로 4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전라북도 해양수산 예산은 전체 0.69%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임업산촌 부문의 1.77% 수준까지는 늘려서 스마트 양식과 도서지역 활성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정읍시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5등급으로 나눠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와 남원시, 익산시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민원 만족도 등 5가지 항목에 걸쳐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로 진행됐습니다. 전주시가 수소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안에 수소산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수소차, 수소버스,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전북은행이 그동안 성원해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리는 신년음악회를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를 배경으로 성악가와 대중가수가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소외계층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 공무원 50살 A씨와 40살 B씨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과 8월 하천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해외 연수와 지역신문 광고비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동부 내륙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비교적 높지만 낮 기온은 2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의 농도는 내일은 옅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